미국 최대 총기 로비 단체인 NRA 연례총회가 시작됐습니다. 텍사스주의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발생한 지 72시간 만에 열리는 총회라 반발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이 유벨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인정했습니다. 초기 범행 당시 인질극 대치 상황으로 잘못 판단해 시간이 지체되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괴로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난폭운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최대 총기 로비 단체인 전미 총기협회의 연례총회가 오늘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벨디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1명이 숨진 지 72시간 만에 열리는 총회라서 미국 내 강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참사로 미전역이 비탄에 빠진 가운데 열린 전미 총기협회 연례 컨벤션 행사.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진 지 사흘 만에 총기 참사가 일어난 학교와 불과 273마일 떨어진 곳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장 앞은 총기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We're pleading for help. We're pleading for help from everyone. 총기 규제 개혁론자와 민주당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시점에서 행사를 여는 것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지만 NRA는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더해 행사 연설자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악의 존재가 시민들을 무장시켜야 할 이유라며 총기 소유 옹호론을 역설했습니다. 텍사스 총기 참사를 언급하면서 교내 보안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NRA 회원들도 총기 소유의 자유를 주장하며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세력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What we need now is a top-to-bottom security overhaul at schools all across our country. We will not allow our Second Amendment rights to be taken away from us by a bunch of cheap politicians. 들끓는 반대 여론의 총기 옹호론자인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마지못해 행사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미국인이 총기 판매에 대한 더 엄격한 법적 제재를 원한다고 답했지만 천문학적인 액수로 로비를 벌이는 NRA의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총기 개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지윤입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이 21명이 희생된 유벨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 당시 경찰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총격 대응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스티븐 매크로우 공공안전국 국장은 당시 경찰 지휘관이 총기 난사가 아닌 인질극 대치 상황으로 전환된 것으로 현장 상황을 잘못 판단해 경찰 19명이 교실 복도에서 50여 분 대기해 총기 난사를 막지 못했다면서 경찰의 대응 실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Benefit of hindsight, where I'm sitting now, of course it was not the right decision. It was the wrong decision. Period. There's no excuse for that. But again, I wasn't there, but I'm just telling you, from what we know, we believe there should have been an entry at that as soon as you can. 경찰이 교실에 진입하지 않고 있는 사이 공포에 떨던 아이들은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즉각적인 출동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크로 국장은 경찰 대응이 지연되는 사이 국경 순찰대 무장 요원들이 도착했고 결국 이들 무장 요원이 마스터 키를 사용해 잠긴 교실 문을 열고 총격범을 사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텍사스주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총격범의 엄마가 언론을 통해 숨진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총격범 셀버도어 라모스의 엄마 에이드리아나 마티네즈는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들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숨진 무고한 아이들이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Perdóname, perdóname, hijo. Yo sé, él tenía sus razones. 한편 라모스가 총격을 가했던 할머니는 총알이 턱과 뺨을 관통하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온라인 성착취 스캠 범죄가 18,000여 건 발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스캠은 범죄자들이 SNS나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10대에게 접근해 성적인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한 뒤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선 17세 소년이 온라인 성착취 스캠을 당해 끝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FBI는 만약 성착취 스캠에 연루될 경우 범죄자에게 돈을 보내지 말고 대화 내용과 사진 등 증거와 함께 당국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서 난폭 운전 사고가 1년 전보다 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난폭운전 사고는 28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건 더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업체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난폭운전 사고는 총 72건으로 LA의 대표적인 사고 다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베니스와 LA 한인타운이 각각 36건과 3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언 마틴 위스콘신 대학교 심리학 교수는 팬데믹 기간 급격하게 증가한 스트레스가 난폭 운전의 주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연방우정국 소속 우체부를 포함한 남성 2명이 신분을 도용해 80만 달러의 실업수당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부는 발렌시아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32살 스티븐 글로버와 글로버의 우편 배달 경로에 거주하는 26살 트래비스 맥켄지를 우편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글로버와 맥켄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6달 동안 50여 명의 신분을 도용해 실업수당을 신청한 뒤 발급받은 데비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했으며 훔친 금액은 8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글로버는 우편 배달을 하면서 2만 달러 상당의 개인과 비즈니스용 수표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버와 맥켄지가 우편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조슈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강화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지난 24일 조슈아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나무를 제거해가는 절도 행위에 대해 중범죄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기존 $1,000에 달하는 경범죄급 벌금형이 최대 2만 달러까지 부과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해 조슈아 나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주 정부가 조슈아 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해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100년 이내 조슈아 나무의 90%가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모처럼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1.76% 오른 33,212.9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47% 상승한 4,158.24에 나스닥은 3.33% 급등한 12,131.13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 상무부가 발표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2달 연속 하락하고 메이시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대 이상의 1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경기 침체 공포를 누그러뜨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아시안 식당들을 돕기 위한 기금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아시안 비즈니스를 돕는 비영리 재단 내셔널 에이스 AAPI 스트롱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그랩허브의 지원을 받아 미천역에서 아시안이 운영하는 식당 가운데 70여 곳을 선정해 각각 최소 2만 5천 달러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 아시안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최소 51% 이상의 오너십을 갖고 있어야 하며 각 지역 당국의 헬스 퍼밋 등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며 최종 결과는 오는 8월에서 9월 사이 발표됩니다. 한편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한인 업주들을 위해 아시안식당 지원 펀드에 신청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대학생 시위에서 처음으로 시진핑 타도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극단적인 봉쇄로 경제 사정까지 어려워지면서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중국 텐진 대학 캠퍼스. 한밤중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강화된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명의 선창에 따라 다 함께 구호를 외치는데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방역 항의 시위가 잇따랐지만 시진핑 타도 구호가 등장한 건 처음.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구호도 시위 내내 계속됐습니다. 방역 항의 시위가 권력을 비판하는 정치 시위로 변화한 것으로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학생들은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사범대 학생들의 시위에서는 진나라 말기 농민반란군 지도자인 진승의 이름이 구호로 등장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진승은 황제의 학정에 반발해 봉기를 일으킨 인물로 이번 학생들의 시위가 사실상 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데까지 나간 겁니다. 여기에다 중국 권력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경제가 합리적 범위 밖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석상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3月份，尤其是4月份以来，一些经济指标明显走低，困难在某些方面和一定程度上比2020年疫情严重冲击时还大。 총리까지 나서서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 사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방역 성과는 정권 비판 구호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칸 영화제가 막바지를 향하면서 현지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함께 황금 종려상 기대작인 브로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조국형 기자입니다. 2018년 어느 가족으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고레에다 감독. 2019년 기생충으로 깊이 각인된 배우 송강호. 칸이 사랑하는 두 거장의 등장에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너무 감동적인 작품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팬들은 한류 스타인 배우 이지은에게 열광했고 사인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뱅상랭동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공식 시사회장을 찾아서 본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날선 비판보다는 부드러운 공감의 힘을 보여주는 고레에다 감독. 그만의 따뜻한 시선은 관객들을 웃기고 울렸습니다. 12분 동안의 기립박수. 칸에 진출한 한국 영화 중 가장 긴 시간에 걸쳐 박수 갈채가 쏟아지자 감독과 배우들은 감격했고 이지은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本当に一体感のある現場でスタッフキャストが一丸となって作り出した映画がここで皆さんのもとに届けられたことを本当に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올해 칸 영화제 최고의 작품. 송강호 연기는 독보적이었다는 등 해외 평단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칸은 수상 가능성이 높은 영화를 영화제 후반부에 배치합니다. 개막 이틀 전 공개된 브로커는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 황금 종려상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프랑스 칸에서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아시아 증오범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BTS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BTS의 선한 영향력에 도움을 얻는다는 계획입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무대에서 춤을 추는 남자들은 BTS를 따라하는 칠레 개그맨들입니다. BTS 멤버 중 한 명인 진으로 분장한 남자는 중국어를 흉내낸 말로 사회자를 웃깁니다. 아시아계 인종을 코로나와 연결시켜 개그의 소재로 삼은 겁니다. 호주의 한 방송사는 BTS 멤버의 입에서 바이러스가 튀어나가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카드 제작사는 그래미상을 받은 BTS를 매맞는 두더지 게임과 연관시켜 아시아계 폄하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사과했습니다. 세계적 뮤지션 반열에 오른 BTS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BTS는 그동안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유니세프와 함께 나를 사랑하자는 캠페인을 열었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캠페인에는 거액을 후원하며 지지했습니다. For Asian hate, what we always mention about this, we feel very heavy and responsible because as Asians, like I said before. 오는 31일 BTS를 초청한 백악관은 그룹 BTS가 바이든 대통령과 아시아인을 포용하고 대변할 방안, 그리고 아시아인 증오 범죄와 차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2년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는 10,000건 넘게 발생했는데 지난해인 전년보다 무려 4배나 폭증했습니다. White supremacy is a poison. We need to say as clearly and forcefully as we can that the ideology of white supremacy has no place in America. 심각한 인종 증오 범죄를 줄이기 위해 BTS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는 백악관은 BTS를 희망을 전하는 청년 대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인적 쇄신 등을 놓고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86그룹 용태론을 제기했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일단 사과했지만 당내 혁신 방안을 놓고 다시 충돌했는데요.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내 86그룹 정치인들의 용퇴를 촉구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기자회견 사흘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열심히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과 윤호중 위원장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용퇴 발언도 586 세대 전부가 아닌 시대 흐름에 부응 못한 인물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선거 승리에 온몸을 바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인천 유세에서 박 위원장의 개혁 의지를 언급했고 두 위원장의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과 함께 우리 당을 더 혁신하고 더 쇄신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화합은 결국 6시간 만에 무산됐습니다. 박 위원장이 SNS에 쇄신안을 담은 공동 유세문을 윤 위원장에게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그래서 인천 집중 유세에 불참했다.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과는 별도로 지원 유세를 이어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 측은 당 쇄신 방안을 놓고 과도한 요구를 해왔다며 봉합 무산의 책임을 박 위원장에게 돌리고 있어 민주당 두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은 오히려 더 깊어진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로 출국해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근 전 대위가 2달 만에 귀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무릎을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돌아왔다고 했는데 경찰은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이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2달 전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로 갔던 이근 전 대위의 입국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이근 씨는 오늘 아침 7시 반쯤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보안구역에서 이 씨를 면담하고 부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이 씨는 9시가 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군 대위 출신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이 씨는 지난 3월 초 러시아에 맞서 싸우겠다며 갑자기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일단 욕을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어요.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한 이 씨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집중됐던 수도 키이우의 외곽 도시에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첫 임무 때부터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옥상에서 적을 제압을 하는데 운전자가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총 맞고 바로 쓰러졌어요. 하지만 활동 도중 양쪽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기 위해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씨는 우크라이나 측의 시민권 제한도 거절했다며 수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무조건 제가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지 않아 할 일이 많다며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국금지 절차에 착수해 이 씨의 재참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격리 기간이 끝나면 부상 경과를 살펴 조사 일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2주 전 대폭락 사태를 일으켰던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권도형 대표가 기존 테라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 테라 2.0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도박으로 돈을 잃고 또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테라 공식 트위터 계정입니다. 테라 2.0이 내일 출범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한국 시각 내일 오후 3시로 예고했습니다. 테라 2.0은 기존 테라와 같은 목표인 탈중앙화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폭락 사태를 일으킨 지 2주 만에 이름만 바꿔 또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테라는 테라 2.0에 사용할 새로운 암호화폐인 루나2를 총 10억 개 발행해 기존 루나와 테라 보유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한 번 망했는데도 비슷한 코인을 또 발행하는 걸까? 권도형 대표는 이틀 전 테라 2.0 시스템을 출범시킬 건지 투표에 붙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루나 보유자들의 65%가 찬성했습니다. 새 코인이라도 받아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의 신뢰부터 확보를 해야지 루나 2.0을 해가지고 또 그걸로 나눠준다는 하는 거는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테라 2.0 출범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도박 손실을 만회하려고 도박을 계속하는 도박판의 전통적 패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업비트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루나2의 거래소 상장에 대해 일제히 선을 그었습니다. 한 번 망한 코인을 또 상장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가 루나 폭락 사태 때 하루 만에 거래 수수료로 챙긴 돈은 1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이 최근 종료됐습니다. 올해는 가상화폐가 화두였는데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도 언급되면서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더밀크 손재권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손 대표님, 이 다보스 포럼이 코로나19 여파로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어떤 이슈가 다뤄졌습니까? 네,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던지는 것으로 유명하죠. 올해는 전환점에 선 역사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요. 팬데믹 종식에 대한 기대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이 포럼 슈밥 회장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또 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가 붕괴되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고 향후 몇 년간 우리의 정치 경제 지형을 다시 만들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은 가상화폐에 대한 현황과 정책에 대한 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최근 폭락한 테라, 루나의 수익 구조를 겨냥해서 디지털 시대의 피라미드 사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비트코인은 코인이라 불러도 돈이 아니다.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도요.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기적 자산이고 그 가치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상당히 변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구글의 대표적 서비스 중 하나인 스트리트 뷰. 이걸로 시간 여행이 가능해졌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재밌는 스토리인데요. 지도 서비스 내 실제 도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스트리트 뷰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지난 15년간 구글이 2,200억 개 이상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캡처하고 지구를 400번 이상 도는 것과 같은 1,000만 마일을 지도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스트리트 뷰 출시 15년을 기념해서 샌프란시스코 등 15개 도시의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같은 장소의 사진을 시간순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스트리트 뷰 모드에서 사용자가 사진의 아무 곳이나 눌러서 해당 위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추가 날짜 보기를 선택하면 현재의 위치의 과거 이미지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 기능이 지난 2007년 출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에 새로운 카메라를 많이 배치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더 많은 고품질 이미지를 찍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한국은 이제 지도국의 반출 문제로 구글 맵이나 스트리트 뷰 서비스가 안 되는데요. 국내 포털 사업자도 이 같은 기능을 통해서 과거로 여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등도 10% 넘게 주가가 하락했죠. 그런데도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도 현금이 지금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경쟁 기업이나 동종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 것을 타고 몸집을 키우고 산업을 장악하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게임사 테이크2가요. 모바일 게임사 진가를 게임업계 사상 최고가인 127억 달러, 약 16조 600억 원에 인수하는 것을 마무리했고요. 오늘 발표가 났는데 미국의 통신용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죠. VMware를 77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도 경기가 좀 둔화됐을 때 테크 기업의 인수합병은 활발했습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요. 경기 침체 기간이던 지난 2008년 또 2010년 그 기간에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 무려 100여 개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때 인수한 기업들이 현재 해당 기업들의 주력 비즈니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 하락이 인수합병의 기회를 보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밀크 대표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